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 오늘은 1분이 빨라요. 어, 신의 한 수 두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가갖고, 근데 내가 지금 메인 PD한테 아까 얘기를 못 했는데, 오늘 내가 마케텐, 그때 그 사이다가 그거 뭐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볼게요. 이게 아마 29일 날도 비슷한 흐름 나왔었을 거예요. 1월 29일 날도. 지금 요 시간을, 이게 내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화면인데, 조금 전에, 그냥 지금 다시 뜨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종목들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 10%만 거는 왼쪽 반도체과, 근데 그 반도체과에서도 고점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쪽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아마 월요일 날도 그랬었을 텐데, 특히 화요일 날이 이 시세가 아마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왔었을 겁니다. 화요일 날이. 이쪽 클라우드과의 주식들이 이건 저쪽에 보이면 안 돼요. 링크제네시스가 숨으면 안 되는데 링크제네시스 위에 보이게 얘기할게요. 밀리는 게 유독 크게 밀리죠, 여러분. 밀리는 게 유독 크게 밀리는 게 이런 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여기서도 화면에 보이니까 이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유독 돋보이는 주식 하나 링크제네시스라고 아마 보일 겁니다. 제네시스 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얘는 특이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할게요. 이게 요번 그 온라인 강좌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대신 지금 이 얘기는 어제, 그제 사이에 얘기해줬단 얘기고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되게 10%만데,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윤재 앵커가 코스닥 지수 얘기한 걸 갖고 또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얘기할 때 나는 지수 안 본다는 얘기 많이 해줬고요. 두 번째, 코스닥도 코스닥 지수를 보지 않고 코스닥 150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왜 내가 코스닥 150을 보느냐면 코스닥 차트는 이런 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거래량이 만주, 2만주도 안 됐던 주식이 이상한 기사 하나 나오면서 수백만 주, 수천만 주가 터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 버리면은 코스닥 차트에 왜곡이 생깁니다. 거래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추세 패턴의 중요성 얘기할 때 거래량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지금 올라갈지 아니면은 언제 올라갈지 아니면은 언제 빠질지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는 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코스닥 종합 차트는 저런 잡주서부터 저런 게 다 포함되는 거고 코스닥 150은 그나마 시총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 주식들만 따로 모아놓은 거라 이 종목은 150을 봅니다. 이 얘기도 좀 해줄게요. 지금 특별히 뭐 위험해 보이거나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도 앵커가 얘기했지만은 지수가 빠지고 막 이래버리면은 왜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하락 종목이 많으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 10개 정도만 한 5%씩 올라가도 지수는 안 빠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 좀 느낌 이해가 돼요? 그 구간별로 지수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 정도는 인지를 하되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는 게 내 방송의 핵심이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게 연말장
그러니까 12월 만기가 지나면서부터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생각하면 돼요. 12월 만기가 지나면서 1월 만기가 끝날 때까지가 기본. 1월 만기가 끝나고 나서도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서 그게 1월 말까지 갈 거냐 2월 만기까지 갈 거냐가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타이밍은 2월 달이 지나면서부터가 지수 얘기나 시장 얘기가 많이 나가는 것도 나의 기준. 근데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방송을 꾸준히 본 사람들이 있고 최근 내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밀리거나 빠질 때 최근에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들이 리스키해 보일 때 그 리스키한 걸 얘기를 했을 때 반응도 얘기했죠. 기존부터 내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좀 거시기 하겠죠. 그러니까 거시기 하다고 거시기 한 걸 거시기 하게 계속 거시기 그러면 거시기 하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특별하게 여기서 거시기는 이제 문제될 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데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들이 많이 빠지면서 10%만 게 되게 크게 빠지는 게 많다 보니까 체감이 위축됐다가 요점입니다. 자, 지금 시청자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시청자 몇 명인가요? 시청자 얼른 2,500명 만드세요. 자, 지금부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요. 아까 저거 하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C가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느닷없이 기상도를 얘기하면서 이게 지난주 방송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반도체 쪽은 뭐 여러 종목 있어도 상관없네 어쩌고저쩌고 가다가 미세먼지 2차전지 이제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비가 한번 오든지 시간이 지나면 미세먼지 가신다고 했죠. 지금 2차전지가 가장 미세먼지가 가시면서 2차전지가 좀 맑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우드. 아무리 아우토반이라도 과속은 위험하다 클라우드.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제. 이 AI가 이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도로 확장 공사 진행 중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10차선으로 뻥 뚫릴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 기준에는 현재 확정형에 좋은 건 반도체인데 얘들이 돌아가면서 엊그저께까지 다 날아갔고 얘들이 날아가면서 2차 전지가 밀리니까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쿵얼쿵얼 거렸고 이제 이렇게 날아갔던 애들이 쭉쭉쭉쭉 빠지니까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안을 삼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 아마 위안을 삼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은 날아갈 때는 좋지만 빠질 때는 진짜 딱 3일 걸리죠. 반토막 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하는 거고 요쪽 어딘가에 링크 제네시스 여기 나오는데 여기 링크 제네시스 여기 화면 보여줬지 않습니까? 링크 제네시스 저게 원래는 신의 한 수에도 있었어요. 신의 한 수에도 있었던 주식인데 날짜를 제대로 안 찾아놨네요. 이거는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신의 한 수가 12월 6일 날 했고 요 날인가 언제 움직임이 좋을 때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밀어놓더니 오늘 또 이렇게 되는데 이 거래량 패턴이 중요해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이다 한 박스를 주려고 했던 것은 그럼 여기서 사이다를 반도체도 같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2차 전지에 관한 사이다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사이다는 많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뉴스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와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HTS에, 근데 이것도 지금 실시간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근데 이 해피름은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여기 오늘은 카카오 관련해서도 기사가, 이거는 29일 거네요. 카카오 기사네요. 이거 종합 기사를 봐야 되는데, 원래. 종합 기사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기사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AI가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이제 저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를 읽을 때 이걸 기사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 이거는 짜여진 각본대로 다 나가는 기사고 또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 그거에 맞게 증권사든 언론사든 기사를 내보내는 게 그들의 직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거나 종목이 밀릴 때 당연히 어떤 기사가 많이 나겠어요? 많이 나가겠어요. 지수가 흔들리거나 종목이 밀릴 때는 안 좋은 기사가 계속 송출이 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지수가 양호하거나 종목들이 잘 갈 때는 이제 그 주식이 왜 잘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은 기사들이 계속 송출되고 그러겠죠.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사인지 아니면은 의견을 확정해서 내는 기사인지 아니면은 그런 카더라가 있는 기사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양한 뉴스 중에 진짜를 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기사가, 종목에 관한 기사가 10개가 있다면 8개, 9개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만한 기사 정도로 생각하고 기준과 원칙을 잡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확정형의 기사냐 진행형의 기사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링크 제네시스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온 디바이스 관련주 중에 다른 주식은 다 날라갔는데 링크 제네시스라는 주식은 매집형 패턴의 주식이어서 내가 유심히 봤던 주식인데 이게 개발 중, 이 주식은 그 디바이스 관련한 그게 개발 중에 있는 회사였어요. 내가 그냥 이거 반도체 그 체인을 그냥 다 보여줘 볼게요. 오늘은 지금 인조흑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저런 것도 따라다니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면 개발 중, 보세요. 기존의 디바이스 관련주들이 날라다닐 때 DDR, 소켓 등등등등이 여기 있을 겁니다. 화면 보이죠? 이통호트 PD. 자, NPU는 칩스 엔미디어, 텔레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서부터 있는데 링크 제네시스는 개발 중. 그래서 얘가 제일 늦었던 건데 얘들이 다 날아가고 조정을 받으니까 이쪽이 또 기사가 나오면서 날아가고, 이게 디바이스 기사일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거 개발 중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도 마찬가지예요. 소켓 쪽도 리노 공업이 넘버원 최고의 주식인데 여기 보면 TSE라는 주식을 내가 긍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개발 중의 회사였습니다. 개발 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을 때 확정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고, 다시 갈게요. 목표가 하향에 관한 게 이제 사이다가 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사이다를 주게 되면 나는 목이 메일 수 있으니까 그냥 순화해서 사이다에 좀 물을 타서 드릴게요. 괜찮죠? 그래도 왜냐면은 톡 쏘는 사이다는 여러분들은 시원하겠지만
나는 좀 아파요. 근데 나도 지금 아프잖아. 아프니까 아니 사실은 FOMC가 오늘 지났다면 아마 톡 쏘는 사이다 갔을 겁니다. 내 성격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 FOMC도 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런 거 좀 얘기해 줄게요. 유독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 섹터가 있는데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나 이쪽에 레포트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팩트 공격을 하면 명절도 내일 모레니까 저 주성 엔지니어링서부터 한미 반도체 같은 주식들 흘러내릴 때 목표가는 18,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저게 6만원, 7만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반도체과는 최근에는 목표가 하향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이 AI 반도체 위주로 다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목표가 하향이 거의 없어요. 대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목표가 기사가 되게 주기적으로 나오고요. 개별주라든가 중소형주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마찬가지예요. 로봇 관련주도 목표가 하향 기사 거의 없어요.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2차 전지만 그냥 2차 전지 쪽은 목표가 하향이 그냥 연례 행사예요. 주기적인 행사예요. 근데 맞춘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표가를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사이다 한 사발 드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 동안 맞춘 증권사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기가 막히게 목표가를 상향한 적이 한두 군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7월 25일 날이에요. 2차 전지 상투는 7월 26일 날 쳤습니다. 팩트 체크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명절이고 어차피 같은 밥을 먹으니까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내가 꼭 한번은 보여주고 싶은 거. 왜냐면은 너무 포스코 저쪽만 저기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포스코 엠텍으로 이게 지금 작성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포스코 엠텍 2022년 9월 달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보면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 작년 9월 달 방송 내가 진짜 한 방송을 좀 그 포스코 엠텍 쪽 넣은 거예요. 2022년 9월 1일 포스코 엠텍 지금도 사고 밀리면 더 삽니다. 포스코 ICT 밀리면 적극 매수입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입니다. 포스코라는 회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동형. 자, 포스코 엠텍 털리면 안 됩니다. 포스코 엠텍 말이 씨가 됐습니다. 포스코 엠텍 더 밀리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가 좋은 주식이고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추천을 해놓고도 말을 할 때 더 밀리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죠, 여러분들은. 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저 포스코 쪽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지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밀리면 더 사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높은 데서 너무 많이 사버린 게 문제. 그거 비중 조절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보면 9월 7일 날은 포스코 엠텍 태풍 피해 중단 기사 나오면서 저 때가 포스코 그룹주 목표가 전체 다 하향했었어요. 태풍 때문에 포스코 그룹을 전체 다 그냥 목표가 하향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죠,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포스코 ICT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해갖고 한 달 내내입니다. 한 달 내내. 확인했죠? 자, 저 당시 차트로 갈게요. 여기 지금 보면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이 2022년 9월 추천하는 날부터 9월 30일까지 정확히 한 달 내내 매일같이 7,2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확인했죠, 여러분? 아작이 났었죠?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떤 기사도 있었냐면요. 중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목표가를 올렸어요. 네, 목표가를 올렸는데 이거 현대차증권이라고 내가 뭐 이걸 보여주려고 해서 보인 게 아니에요. 이거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포스코 엠텍의 목표가가 7,100원입니다. 확인하셨나요? 그냥 포스코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냥 목표가 하향에 그냥 기본이 그냥 목표가 하향이요. 여기 나오죠. 그냥 포스코 그룹주 목표가 줄 하향 해갖고 그냥 허구한 날 나오는 게 목표가 하향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목표가 상향이 그나마 7,100원인데 이게 작년 7월 달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47,000원. 그러니까 저들은 허구한 날 그냥 목표가 하향 기사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렇게 틀렸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포스코 퓨처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월 달쯤 정도, 1월 달로 가지도 맞게요. 그냥 한 지난 6월 달 한 분기만 가겠습니다. 그냥 목표가를 상향한 증권사는 없고 목표가 상향해도 그나마 얼마예요? 목표가를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23만 원 목표가가 28만 원. 엄청나게 높인 거잖아요, 목표가를. 그죠? 근데 6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심심하면 그냥 목표가 하향, 그냥 심심하면 그냥 목표가 하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주로 이런 게 나오느냐면 지수가 약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약하고 종목이 약할 때 목표가 하향 막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귀를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3년 내내 목표가 하향이잖아요. 3년 내내. 에코프로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반도체 하나 한번 볼까요? 요새는 목표가가 하향은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거의 목표가 하향을 잘 안 하는데 이거 3월달 보면 3월달에 그나마 23,000원인데 그 전에는 목표가가 4만원에서 19,000원. 저 역사적인 최바닥에 있을 때 그게 지금 67,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포기하고 이제 목표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그런 안 좋은 기사는 잘 안 나와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2차 전지는 유독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냥 3년 내내 틀렸으니까.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저께가 좋은 타이밍이었었어요. 어저께가 좋은 타이밍이었고 지금 반도체나 저쪽이 조정받는 타이밍에 지수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 2차 전지였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목표가 하향을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그래도 이 종목이고 이 바닥에서 실시간으로 20년 있었지 않습니까? 요런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저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됐다고 지금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 기사, 뉴스, 목표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식쟁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량도 한산하고 거의 침체권까지 와 있는데도 목표가 하향 나오면 몰빵 타이밍이에요, 그거. 다만 아까 포스코 엠텍이라는 주식은 내가 한 달 내내 그렇게 밀려도 한 달 내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게 매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 종목의 어떤 그 능력상 우리는 이걸 매집으로 봐거든요, 이거를. 이게 매집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매집으로 봐서 한 달 내내 좋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 당시는, 저 당시에. 근데 내가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인, 특히 포스코 퓨처는 이거는 매집이라고 하기보다는 누른다라는 표현을 썼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은 매집이 되어 있고 밀리니까 그냥 무조건 매수, 계속 매수, 한 달 내내 매수. 포스코 퓨처 같은 것은 정통성도 있고 대형주고 누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수, 맨날 매수가 아니고 가격만 30만 원 초반대에 매수했으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35만 원대 매수했어도 무조건 수익 납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가 얘기한 기간은 1분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1분기 동안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수 비리비리하고 막 종목들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3년 동안 틀려놓고 기사가 계속 나와, 매도 레포트가? 나도 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일반인들한테. 시원하죠? 반도체 마찬가지. 저거 주성 엔지니어링 거품 물고 추천하고 한미반도체 거품 물고 추천할 때 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목표가 만 얼마였나? 아마 목표가가 14,000원이었나? 맥스 14,000원으로 상향한다. 38,000원. 맥스였어요, 맥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바로 검색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검색기는 어차피 같은 밥을 먹으니까 내가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만 내가 여러분들 급등주 아까 저 링크제네시스 같은 거 검색하는 방법을 나는 그러니까 검색기를 돈 주고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를 활용해서 그건 AI를 활용한 거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두뇌가 좋은 거고 명석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기를 활용해서 좋은 주식을 뽑아서 일반인들한테 돈 벌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걸 따로 돈 받고 그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그냥 2초도 안 돼서 급등주 그냥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초도 안, 2초는 좀 거짓말이고요. 예, 2초도 안 돼서. 근데 이거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 검색기에 가가지고 패턴 분석에 그냥 캔들 패턴에 롱바디 하나 놓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롱바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 거래량 정도, 그죠? 시세 분석, 범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거래량 정도 대략 한 요새는 조정받는 주식은 거래가 없으니까 요거 한 3만 주 정도, 전 만 주 정도 놓고요. 하면서 아까 어디 갔죠? 캔들 정도, 캔들 패턴 롱바디 하나 추가하고요. 캔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뭐 또 그걸 또 그죠? 예.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하나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주가 이동평균선에 이동평균선 4개 가려 놓고 우선 정배열만 검색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편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역배열 급등주 패턴을 선호하는데 5, 20, 60, 120 추가해 놓고 그냥 검색기 돌리면 바로 차트 좋은 주식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뒤집으면 5일선은 위에 있고 60일선이 깔려야 되니까 60일선, 21선, 5일선, 여기 121선으로 수정을 해버리면 역배열 패턴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HTS 상에서
HTS 상에서 나오는 뉴스, 그 다음에 목표가 하향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검색기, 막 이런 것들에 혹하거나 이러지 말고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기준과 원칙대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오늘 밤 새우면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거? FOMC.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중 8구는 그 FOMC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은 많이는 안 사네요, 여러분. 주식은 많이는 안 사는데 저들이 주식을 많이 안 사는 것도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선물을 많이 사면 선물은 환금성이 좋아가고 당일 그냥 1조를 팔든 2조를 팔든 당일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주식은 통째로 들어가서 주식을 한번 담으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못 파는 것도 정해져 있고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로스코트 나와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깝깝하거나 지수가 변동성이 생길 때는 주로 현물, 주식을 갖고 하지 않고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자주 했죠. 벌써 2시 40분이네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어쨌든 간에 선물도 매수는 매수니까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위험할 것 같았으면 저들은 저렇게 선물 매수를 4천억씩 안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올 이벤트는 특별한 게 없을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정형으로 얘기를 안 하고 예측을 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나스닥의 차트가 나스닥의 기술적인 흐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스닥 기술적 흐름을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나스닥의 기술적 흐름이 리스키합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조금 나쁜 의미가 있는데 저들이 조종을 예쁘게 받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신고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표현이나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애매하다. 약간 나스닥은 조금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모양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나스닥이 밀리더라도 17,000 초반에서 16,000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 빨간색 선이 이게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빨간색 선하고 그다음에 요게 겹치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기를 하루 음봉으로 밀어내지만 않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지만은 조금만 더 간 다음에 얘기할게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또 반증시켜주는 게 뭐냐면 반증시켜주는 게 다우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나스닥은 마이너스 140포인트 선물이 하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거든요. 마이너스 140인데 다우 선물은 지금 플러스 9예요. 차이가 나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시당초 약했던 쪽과 단기간에 급등한 쪽이 급락이 나오니까 지수가 유독 약한 거죠. 먼저부터 바닥에 있거나 먼저부터 저점에서 모양을 만들었던 종목들은 굳이 안 밀려도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호가 공백이라든가 이제 심리적으로 오늘 미국이 빠지면 어쩌지? 라는 어떤 불안 심리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코스닥 800 붕괴 막 이런 기사가 지금 속보로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 저런 기사를 그냥 지나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를 추종하고 이종복의 말에 주목하는 여러분, 저런 거를 그냥 신경 쓰지를 마셔라. 저런 게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니면은 지수가 밀리니까 그냥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면 이토마토 방송에 이제 시황 방송을 하는 사람이 뭐 오늘 샬라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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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샬라샬라 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죠. 그건 팩트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보내세요. 예. 이건 내 의견이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매도 레포트를 쓴다고 해서 내가 억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까도 보여줬듯이 포스코 퓨처 10만 원, 사실 저 포스코 퓨처가 포스코 캠텍 시절에는 6,000원대도 추천했던 주식입니다. 저 포스코 퓨처라는 주식 6,000원대. 그게 69만 원으로 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직업이요.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도 수익이 날 만한 주식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게 내 직업입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기를 바라고 주식시장이 빠지거나 종목이 빠져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들도 아니고요. 이해가 좀 되세요? 다만 맹목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나는 많이 올라가면 벌떼처럼 덤벼갖고 네가 뭔데? 나 이종복이라고 내 말이 맞고 틀리는지 가보면 알 거 아니요. 위험해 보이면 위험해 보인다. 추세가 깨져서 밑으로 밀려 내려와도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보이면 괜찮아 보인다를 매일같이 판단을 하고 매일같이 승부수를 걸어서 매일 같은 시세와 함께 2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저런 지나가는 줄기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이 기준과 원칙에? 안 들어와요. 다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좋은 얘기를 계속 해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작년 7월 달 이후에 그 날라갔을 때 비중을 많이 산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정도에는 2차 전지 안 사면 뭘 살 겁니까? 이 정도 얘기는 이름 석자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단기는 조정 중이에요. 아직은. 대신 거의 끝자락.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왜 이종복의 팬층이 많은지 좀 알겠습니까? 맞고 틀리는 건 가보면 아는 거고, 아니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를 할 거면 자기의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게 가치관입니다. 나는 저런 목표가 하향이나 저런 기사가 나오면 승부욕이 발동되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은 눈치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FOMC도 눈치 봐야죠. 빅테크 실적도 눈치 봐야 돼요. 눈치 봐야죠. 빅테크 실적이 쏘쏘하게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목소리 톤을 낮추겠습니다. 빅테크 실적이 쏘쏘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왜 목소리 톤이 높은지도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요 귀를 막은 거잖아요. 이어폰을 끼면 귀를 막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목청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말하는 목청이 작게 들립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거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고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의 고래라고 쓰지 말고 칭찬고래를 쓰세요. 칭찬고래. 청학동에 있지 않습니까? 다현이. 아니, 다현이라고 해도 다현양. 그죠? 예. 내 아들내미가 28인데, 어쨌든 칭찬고래 노래 좋아서 점수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소리 톤을 줄일 때 이어폰을 빼는 거예요. 이어폰을 빼면 이제, 와, 진짜 목청도 좋네. 분석력은 더 좋습니다. 자, 패스하고,
캔들 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그 얘기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준과 원칙에서 이제 캔들하고 이제 요거 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 양봉하고 음봉이 진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중요하거든요. 그게 매수세와 매도세로 이해를 하라고 계속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밀리든 AI가 밀리든 반도체가 밀리는 저들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저 종목들이 보면 양봉이 나오면서 밀렸는지 음봉이 나오면서 밀렸는지만 보면 돼요. 거의 10중 8구는 양봉 없이 음봉만 나오면서 밀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밀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 매도세가 왜 생겼다고요? 이런저런 이유 플러스 요번 주에 빅 이벤트가 많은 눈치 보기 플러스 미국이 쉬지도 않고 올라갔는데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려감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음봉으로 흘러내린 거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량이 실렸다면 그 실린 거래량 속에는 누군가가 매수해서 물린 물량이 나중에는 매물 부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주가가 밀릴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빠요. 너 나빠가 아니고 그 주식은 차트가 나쁜 거예요. 주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매도세를 소화시키면 다시 차트는 좋아지는 거예요. 주식이 기업이 좋아진 게 아니고 차트가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기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기술적 흐름만 강조를 하다 보면 먹을 때는 잘 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토할 때 그냥 20년 전 것까지 얹어서 같이 토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칩니다. 내상을 입어요. 그래서 반드시 펀더멘탈을 동반한 차트를 분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펀더멘탈이든 아니면은 주도주의 면모를 갖고 있든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는 주식을 한 20, 30개 정도를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주식들이 기업이 좋은 주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은 기업들 20, 30개를 정해놓고 그들의 흐름에 따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방송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좋은 그 기업들이 구간별로 차트가 같이 좋을 때가 있고 회사는 좋은데 차트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중기 이상의 대응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그런 류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그 어떤 섹터의 주식보다도 정통성으로 따질 때는 이제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 한 거고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더 갈게요. 지금 순간적으로 급락하고 있는 저 클라우드과에 있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물건이 더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최근에 삼성하고 관련돼서 급등했던 반도체 쪽이나 디바이스, 온디바이스나 갤럭시 관련주로 올라간 주식들은 여기서 조정받을 때 주워 놓으면 그들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2차 전지는 중기적으로 조정권에서 단기적으로 좋아질 만한 단기적으로 시장을 지탱해 줄 만한 명분이 있는데 자꾸 매도 레프트가 나와서 기분 언짢다는 얘기고 그들은 그걸 맞춘 적이 3년 동안 없다는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팔딱팔딱 거리기보다는 조금은 더 왔다리 갔다리는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흘러내리고 AI가 흘러내려도 그들은 추세가 퍼펙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흘러내리는 게 기회인데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밀리는 폭도 크고 조정받을 때는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움직임이 좋았던 주성이나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류의 주식은 추세가 약간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로 가면서 매수세가 실종되고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흘러내린 쪽이 로봇이고요. 요 정도면 여러분들 섹터에 대한 어떤 이건 정확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예, 그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신의 한 수를 뒀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신의 한 수를 둬서 이토마토 PD가 지금 딴짓하는 것 같은데. 자, 이동평균선이 심리와 연관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추세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검색기에 급등주를 배열로 썼지 않습니까? 정배열, 역배열로. 그래, 그 배열 자체가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우상향이거나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일 경우가 심리적으로 안정돼서 매수세가 유입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차 전지에 유독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은 이평선이 이제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지수도 아리까리하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흔들리고 지수가 흔들리면서 에코프로 BM도 흔들리고 에코프로 BM이 흔들리니까 에코프로 BM을 따라갈 만한 2차 전지류 주식들은 힘이 안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쓰이지 못하는데 포스코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포스코 이쪽은 차트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는 추천 의도보다는 오늘 방송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스코 DX는 차트가 다르다고 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을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대 수익을 갖고 막 얘기했었고요. 이거 그때 특별 방송이었었나요? 1월 24일 날인가 방송이었었을 거예요. 보다시피 코스닥 쭉쭉쭉쭉 밀리고 지수도 그렇게 썩 잘 가지 않았으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월 24일 기준에 올라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이렇게 많이 밀렸으니까. 대신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60일선의 저항은 아마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는 주식은 거래량이 늘으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차트 온 김에 에코프로 가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이평선이 지금 막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깨졌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평선들이 배열이 정배열로 있었는데 최근 10거래일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기 장대 음봉이 이게 아픈 거겠죠? 최근에 깨지다 보니까 이제 거래도 뜨 끊겼고 양봉 하나는 있으나 그 뒤에 매도세들이 출현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긴가 어디에서 양봉이 나오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신의 한 수를 멋지게 둬야 되는데 자 보세요. 주식에서는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이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거래량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뭘 뜻하느냐? 거래량은 사고팔고 할 때 생긴 부산물이거든요.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그거는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공방전이요. 매수세와 매도세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생긴 하나의 부산물로 전투의 흔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이거 언제 올라가지? 막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거래량이 느는 시점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얼추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은 추세와 밀접하고 이평선은 심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기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로 바뀌는 그 시점 아니면은 중기 이평선을 뚫고 가는 그 시점.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까요? 거래량과 이평선 얘기하다 갔어요. 이 말이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검색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해준 이 말로 검색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로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게 노하우고 우리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캔들 거리량 이동평균선으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이치를 깨우치고 있는 거니까 역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시스에 의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좌우당간 베이시스가 콘덴고 폭이 크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거고, 콘덴고 폭이 크다가 지금 또 목소리가 커지네. 컴다운. 콘덴고 폭이 크다가 콘덴고 폭이 줄어들면 순간적으로 트래킹 에러가 나든 뭐가 되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던 게 매수가 멈춰버리고 매도가 확 하고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주식이 확 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에 입각해서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대형주를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콘덴고 저 베이시스 폭하고 프로그램 동향 보면서 수급 보면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밀릴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저런 식으로 백오데이션이 돼갖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우리가 댐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압력이 높을 때는 약간의 구멍만으로도 물이 팍 터져나가지만은 어느 정도 수위가 낮아지면, 이게 높이가 낮아지면 물 빠져나가는 것도 막 둔하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한 달 가까이 출회가 됐다, 시장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베이시스를 콘덴고로 만들어버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연말장에 그랬던 거고 지금 장이 밀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좀 참고하세요, 여러분. 옵션은 거래는 속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네요. 가격은 속일 수 없는 게 옵션이고요, 여러분. 지금 정도 얘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 1월달 장도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칠게요. 오늘 신의 한 수의 핵심은 너 자신을 믿어라. 누구도 믿지 말고 믿으려면 이종복 말을 참고를 하라. 그죠? 예.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2차 전지에 대한 더 이상 어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나설 때가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